여러분 반갑습니다. 누리PD입니다. 자, 이재명이 미국을 다녀왔죠. 트럼프 대통령을 어쨌거나 걸어서는 무사히 만나고 왔습니다. 지옥 문턱이었었고 호랑이 굴이었었는데 어쨌거나 살아 돌아왔죠. 그렇지만 그냥 살아 돌아온 게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 큰 거 한 방 맞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발표가 안 됐잖아요. 이건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도된 내용 중에 팩트로 확인된 것만 보더라도요,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투자를 미국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산 에너지도 많이 수입해야 되고, 미국산 무기도 많이 이제 수입해야 되고, 이런 걸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이제 진짜죠. 지금 자동차 관세가요, 15%로 조정되지 않았어요. 이거, 트럼프와 이재명이 나눈 이야기, 밀담이 중요한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 됐고, 거기에 대한, 보도 자체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뇌피셜만 있는 거지. 거기에서 나눈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그건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요,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최종적으로 합의된 문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가 15%가 아니고 25%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5%로 잠정적으로 때렸잖아요. 그거를 15%로 낮춰주기로 했는데 아직 한국하고 미국은 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25%로 이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된 게 없는 거지. 자, 이런 와중에 이런 뉴스가 터졌죠. 이런 뉴스가 트럼프 이제 이재명에게 당신이 대통령 당선된다고 진작에 들었다. 일제히 우리 언론이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강훈식 현재 이제 비서실장이죠.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 정상회담 뒷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론조사 수치에서도 나왔었고 뭐 전체적으로 정보 라인에서 트럼프에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제 이재명 당신이 된다라고 이미 내가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내가 그런 말 했다라고 확인은 안 해줬어요. 뭐 해줄 이유도 없고,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좌우시간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건 필요 없고요.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우리는 사전에 정보를 통해서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 대목, 자, 이런 뉴스가 나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하나 이제 인식하시고요. 이걸 하나 이제 주목해 주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거죠. 트럼프가 한국 부정선거 믿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것도 강훈식이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번에 강훈식이가 부랴부랴 미국으로 날아갔잖아요. 이번에 갑자기 긴급 상황 속에서 미국으로 날아간 사람들이 여럿 있죠.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 원래 이게 일본에 가야 되거든.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 간에 정상회담이 있는데 당연히 그 외교부 장관이 거기 배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거기 패싱하고 그냥 바로 미국으로 날아갔다니까, 워싱턴으로.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사람이 또 부랴부랴 막 갑니다. 특히 대통령실에는 3실장 체제잖아요. 비서실장이 이제 이게 이제 넘버원인데,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순방하게 되면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대통령실을. 근데 강훈식이까지 날아간 거야, 이게. 그것도 긴급 상황입니다. 왜냐는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 강훈식이는 비서실장 차원에서 뭔가 할 일이 있다라면서 갔잖아요. 그게 뭐냐를 놓고 지금 이런저런 추측이 있는데,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사처럼요, 이 부정선거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큰 거 한 방을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걸 미리 알았던 거지, 이들이.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SNS에다가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청과 혁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지금 유린되고 있다라는 것, 습격당하고 있다. 엄청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강훈식이가 나름대로 이제 자기 그 권한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외교부라든가 아니면 정보 라인을 통해서 뭐 얻은 게 있는 거야. 분명히 뭔가를 알았어요. 아, 큰일 났다. 이대로 가게 되면은 자칫하면 이재명 못 돌아올 수 있다.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다.
긴급하게 날아갔다고 봅니다. 긴급하게. 거기서 나눈 이야기가 이 부정선거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는 굳이 저들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비공개 업무 오찬에서 나눈 두 정상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라고 또 나와 있는데, 요게 강훈식이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나가서 이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부정선거를 믿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는 한마디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진작부터 당신이 당선된다고 듣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 오천에서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우리 둘 다 테러의 경험이 있고 최다 득표 경험이 있다. 실제로 이재명도 민주당 사상 최다 득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사상 최다 득표를 했다. 그러면서요. 수지 와일스 미 백악관 비서실장 간의 회담 내용도 전했는데요. 뭐 등등 이거 이 백악관 비서실장의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다. 우리는 한국 전쟁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로 한국 기업인 16명이 이 자리에 왔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딴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죠. 트럼프가 한국 부정선거 믿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근데 여기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했다는 발언이 여기에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발언을 갖고 자신들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나는 일찍부터 당신이 대통령 당선된다고 진작에 알고 있었다. 이 말을 확대해가지고 부정선거가 마치 문제가 안 되는 양,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양 이런 식으로 둘러친 겁니다. 후려치다라고 할까요? 이거는 뭔가를 이야기해주면요. 그 정도로 이들이 지금 강박 관념에 휩싸여 있다. 뭔가 불안에 떨고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부정선거 이야기는. 지금까지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자거든. 한국에서는. 니들끼리 떠들어라. 이거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응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어도 돼. 지금 뭐 벌써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일정한 한계 속에 딱 갇혀 있잖아요. 그럼 굳이 이들이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분명히 트럼프는 뭔가 이렇게 큰 감방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문에 그런 충격적 SNS가 나왔던 겁니다. 숙청과 혁명, 교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군 기지 이야기도 나왔고, 미군 기지가 습격당했다. 분노를 표명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어떤 식으로 대통령이 된 것인 줄 알고 있다. 미국의 정보 라인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이재명이 당선된 그 배경이나 과정을 다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번에 이재명이가 피고인 같은 그런 입장에서 트럼프에게 농락당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조건을 받아들인 거야. 그게 아직 합의문으로는 못 나왔지만요. 이재명도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는 이중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원래는요, 이재명을 때리잡을까도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해버리면은 미국과 한국 간에 이 큰 계약이 또 연기가 되잖아요. 자기도 빨리 미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게 있고, 뭔가 이 타임 테이블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양국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투자 협상 이런 것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으로 미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이재명 처리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한 템포 죽였다. 2차전에서 이제 그걸 다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의 이제 전략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속은 드러낸 겁니다. 그 SNS를 통해서 드러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비밀 회동을 하고 난 뒤에 그때 공동 발표도 없었고 합의문 발표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 처음에 이제 이 영접할 때는요, 트럼프가 본인이 직접 나갔잖아요. 이재명을 직접 맞이했다고. 갈 때는 아예 트럼프는 나타나지도 않았어. 고위층도 없었어. 그냥 백악관에 근무하는 여성 한 명이 나와서 이재명 보고 빠이빠이 했다고요.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트럼프는 두 가지 카드를 갖고 있었다. 하나는 미국 국익을 위한 딱 그 협상, 관세 협상, 무역 협상이고요. 투자 협상 이런 것들이고, 그걸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만족시켜 준 거죠. 뭐 미국의 조선업, 뭐 미국의 원자력 산업, 그리고 반도체 등등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우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트럼프를 붕 띄워준 건 성공했어. 자, 그걸로 이제 트럼프가 1차적으로 좋아 그런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한 템포 죽여가지고 이재명을 일단 살려줬다. 그러나 2차전은 다릅니다. 2차전은 진짜 명백하게 트럼프가 그 일관되게 지금 해왔던 노력 중에 한 개인데요.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 과정에서 뭐 그동안 다 드러난 것처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AEF 이런 것들과 연결된 고리를 저들이 그대로 두고서는 미국 중심의 이 세계 질서가 위험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트럼프의 2라운드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들도 지금 쫄았다라는 거죠. 이 부정선거 때문에. 그거 아니고는 이런 뉴스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사실. 강훈식이도 굳이 부정선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런 말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벌써 도둑이 제발 저리다 이런 말 하고 좀 맥락이 뭐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 시간은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누구의 편입니까? 이재명의 편입니까? 트럼프의 편입니까? 트럼프의 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대반전의 드라마는 지금 벌써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